저는 30년 동안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패키지 여행을 완전 분석해 볼 겁니다. 120만원짜리 저가 패키지와 360만원짜리 럭셔리 튀르키예 패키지. 한 나라, 같은 관광지에 같은 비행기, 같은 지중해 바다인데 가격은요 120만원 대 360만원, 2배도 아니고 무려 3배 차이입니다. 당연히 궁금해지죠. 정말 3배나 더 좋을까? 내가 낸 그 돈값 제대로 할까? 이동은 여유로울까? 옵션 투어는 없을까? 쇼핑센터는 들르지 않고 진짜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할까?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텔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식당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게 여행의 질을 전부 결정짓진 않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행을 했느냐,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여행 내내 마음이 편했느냐, 이게 진짜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전직 여행사 직원이자 수많은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고 분석해온 트래블메이커가 직접 이 36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 진짜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만든 초저가 튀르키예 패키지 분석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시청하고 오세요. 보시고 오시면 오늘의 프리미엄 상품 분석이 훨씬 더 재미있고 더 정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화려한 가격표 속에 숨겨진 진짜 프리미엄의 정체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 텐데요. 초저가 튀르키예 패키지 영상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이에 11월 출발 기준 124만원으로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상품가는 계속 변동되니까 표현하기 쉽게 이 영상에서는 120만원짜리 초저가 패키지 또는 일반 패키지, 그리고 360만원 패키지 또는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표현해 볼게요. 초저가 패키지에서 느꼈던 이동의 피로감, 빠듯한 일정, 그리고 이어지는 옵션 투어와 쇼핑센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성비의 한계. 자, 이제 그 반대편이죠. 36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과연 뭐가 달라졌을지, 진짜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걸맞는 구성일지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엄 패키지 1일차부터 9일차까지 전체 일정을 초저가 패키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중간중간 이건 분명히 다르다 싶은 포인트도 찝어드리고, 반대로 이건 거의 똑같은데 싶은 순간도 솔직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차이점을 한 판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프리미엄 패키지 1일차 일정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은 튀르키예 터키 일주 9일, 이스탄불 시내 호텔 1박, 튀르키예 국내선 2회, 루프탑 해안절벽 레스토랑, 월드체인 호텔 3박, 이렇게 화려한 제목이 있는 상품이에요. 7박 9일은 초저가 패키지랑 동일하고 항공도 같은 국적기 대한항공이고, 근데 또 쇼핑이네요. 120만원짜리에서는 쇼핑이 6회 있었죠. 가이드 기사 경비도 이건 안 받고, 근데 사실 이건 10만원 정도니까 큰 차이는 아니겠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인솔자 동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솔자라고 하면 뭐가 사실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 현지에서 계속 붙어서 안내해줄 것 같지만 튀르키예 일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코스는 현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현지 가이드가 투어를 이끌고 인솔자는 말 그대로 인천발 비행기와 돌아오는 이스탄불발 비행기를 같이 타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관광 일정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크지 않다는 점, 이건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포함되어 있으니 심리적 안정감 정도는 챙길 수 있겠네요. 먼저 프리미엄 패키지의 전체 여정을 지도로 간단히 훑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이스탄불에 도착하고 1박 후 2일차에는 국내선을 타고 카파도키아로 이동, 카파도키아 관광을 마치고 숙박하고요. 3일차에는 콘야와 온천의 도시 아피온으로 가서 숙박, 4일차에는 지중해의 도시 안탈리아로 가서 해안도시 분위기를 느끼고 숙박, 5일차는 온천으로 유명한 빠묵갈레, 6일차엔 에페소 유적지 관광 후 이즈미르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이스탄불로 복귀, 그리고 7일차, 8일차에는 이스탄불만 이틀간 여유 있게 관광, 9일차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초저가 패키지와의 차이점 바로 눈에 보이시죠?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그리고 에페소에서 이스탄불, 이렇게 두 번의 국내선 항공 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가 패키지 상품도 국내선이 들어가 있는 상품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그 대신 육로로 이동하는 코스, 예를 들어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 사이에 있던 튀지갈 소금호수, 그리고 에페소에서 이스탄불 가는 길에 들렸던 부르사 시내 관광은 빠졌습니다. 그 대신 이스탄불 관광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조금 더 여유 있고 깊이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과연 장점일지 단점일지 그건 지금부터 보면서 판단해 볼게요. 1일차는 사실 초저가 패키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뒤 13시 55분 대한항공 KE955편을 타고 출발합니다. 비행시간은 약 12시간 20분, 튀르키예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 15분경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 후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숙소로 도착해서 1박, 말 그대로 항공이동만으로 하루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1일차에는 프리미엄이든 초저가든 일정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식사와 옵션 투어는 일정 설명 중 제가 차이를 설명드릴 거고, 쇼핑
쇼핑센터 방문과 호텔의 차이는 마지막에 한 판으로 정리할게요. 이제 진짜 차이는 2일차부터 시작됩니다. 2일차의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침 일찍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된 항공편은 터키항공 TK2026편 08시 55분 이스탄불 출발 예정입니다. 국내선이더라도 최소 1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므로 5시 30분에 기상, 6시 30분에 호텔 출발, 7시 30분에 공항 도착, 그리고 8시 55분 비행기 탑승이라는 조금은 빡빡한 아침 스케줄이네요. 약 1시간 20분의 비행 후 10시 15분 카파도키아의 관문인 카이세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대략 11시, 이후 전용버스를 타고 카파도키아 쪽으로 약 1시간 이동, 정오쯤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은 항아리 케밥입니다. 상품마다 이용 식당은 다르겠지만 초저가 패키지 상품의 경우 유명한 레스토랑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항아리 케밥은요, 진흙 항아리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구운 뒤 망치로 항아리를 깨서 먹는 독특한 터키 전통 요리입니다. 이제 점심 후에는 본격적인 카파도키아 관광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간은 초저가 패키지와 구성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묘한 바위들이 들어선 계곡 파사바,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높은 바위선 우치히사르, 암벽교회와 프레스코아로 유명한 괴레메 야외 박물관을 방문하는데요. 괴레메 야외 박물관은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포함, 초저가 패키지에서는 고고학 시리즈 180유로 옵션 투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상품 중 특징 중 하나는 카파도키아 와이너리 투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와인 시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여행 경험상 가보면 좋긴 하지만 패키지 선택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차별점은 아닙니다. 이어서 선택 옵션 투어로는 지프 사파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붉게 물든 일몰과 협곡을 달리는 투어로 일반 120만원 패키지에서는 90유로, 오늘 설명드리는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80유로, 가격상으로는 10유로 정도 저렴한 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동굴 호텔 숙박. 카파도키아만의 독특한 지역을 그대로 살린 이 호텔은 바위산을 판에 만든 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별 등급이나 비용 비교는 영상 마지막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일차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3일차 새벽, 우리는 튀르키예 여행의 하이라이트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에 나섭니다. 물론 이마저도 옵션 투어로 진행되고요. 참가하실 분들은 실제 일주일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열기구 투어 요금은 초저가 패키지가 320유로, 이 프리미엄 패키지는 310유로로 가격 차이는 10유로 정도 납니다.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투어엔 기념 촬영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진 한 장 찍어주신다 정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열기구를 안 타신 분들은 호텔에서 느긋한 아침을 즐기셔도 되고요. 이날 조식은 호텔식인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죠. 터키 전통식 아침인 카흐발트,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카이막이 나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카파도키아에 숨겨진 지하도시 데린구유를 방문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거대한 지하 미로 도시고 공동체 전체가 지하에 숨어 살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후 우리는 콘야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구간은 패키지 종류에 따라 약간의 루트 차이가 있습니다. 초저가 패키지는 중간에 오블로카노스를 경유하고 프리미엄 패키지는 콘야 시내를 먼저 둘러봅니다. 두 곳 모두 충분히 매력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경유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콘야는 이슬람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춤추는 수도사 세마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죠. 간단히 시내 구경을 하면 전통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콘야에서 다시 아피온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은 약 2시간 40분 정도. 아피온은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온천 도시로 다양한 스파 호텔과 휴양시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초저가 패키지와 호텔의 차이가 크죠. 오늘 밤 스파가 포함된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긴 이동에 피로를 풀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총 이동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4일차, 오늘은 지중해 보석 튀르키예 남부도시 안탈리아로 떠납니다. 이동 시간은 약 4시간, 프리미엄 상품도 장거리 이동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안탈리아 도착 후에는 점심 식사, 여기서 상품의 차별점이 확실히 들어갑니다. 초저가 패키지 상품은 일반 단체 식당에서 튀르키 현지식을 제공하지만 프리미엄 상품은 지중해식 해산물 레스토랑, 그것도 해안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멋진 규맛집에서 식사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즐기는 지중해 해산물, 이게 바로 안탈리아의 맛이죠. 지중해를 한껏 맛봤다면 이번엔 안탈리아 구시가지로 향합니다. 먼저 들르는 곳은 바로 하드리아누스의 문, 고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만든 문으로 지금도 구시가지의 상징 같은 존재예요. 두 상품 다 여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다른 포인트, 바로 안탈리아 유람선 투어. 프리미엄 상품에는 포함, 초저가 패키지에는 옵션 60유로입니다. 항구에서 출발해 절벽과 해안을 따라 달리는 유람선, 지중해 바람을 맞으며 보는 해안 풍경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참고로 초저가 상품은 올리브스 케이블카 옵션 90유로가 따로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옵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구성일 수 있죠. 저녁에는 안탈리아에 위치한 호텔에서 숙박하며 여유롭게 지중해 밤 공기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도시 안탈리아를 떠나 유명한 야외 온천 도시 빠무칼레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은 약 3시간 30분. 빠무칼레는 튀르키예어로 목화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새하얀 석화봉이 계단처럼 층층이 펼쳐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빠무칼레 천연 야외 온천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 석회층 위로 맨발로 걸으며 자연이 만든 하얀 카펫을 받는 듯한 기분, 한 번쯤 꼭 경험해볼 만하죠. 이후에는 시내로 이동해 히에라폴리스라는 고대 유적지를 관람합니다. 로마 시대 목욕탕, 극장, 공동묘지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터키 내에서도 손꼽히는 고대 도시 유적지로 평가받습니다. 이 빠무칼레 히에라폴리스 일정은 초저가 상품과 프리미엄 상품 모두 동일하게 포함된 일정입니다. 이후에는 빠무칼레 카트 투어가 이어집니다. 일반 120만원 패키지에서는 옵션 투어 60유로, 이번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온천 즐기고 고대 도시도 보고 이제 빠무칼레 지역 호텔에서 체크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빠무칼레 온천 호텔이 진짜 좋아요. 여기 호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빠무칼레를 떠나 에페소로 이동합니다. 버스로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중간에 120만원짜리 상품을 들리는 시린제 마을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기자기한 마을이 빠진 게 살짝 아쉬운데요. 저희는 에페소 도착 후 현지에서 유명한 양갈비구이 케밥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진행될 거고요. 여행 중 기억에 남을 만한 만족도 높은 특식입니다. 식사 후에는 고대 로마 유적의 도시 에페소 유적지를 관람합니다. 약 25,000명을 수용하던 원형 대극장, 웅장한 석조 건축물 세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하드리아누스 신전, 이 세 곳은 2개의 패키지 공통 포함입니다. 또한 이 상품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 요한교회 방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면 살짝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페소 관광을 마친 후 근처 이즈미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오후 3시 반 에페소 출발해서 약 1시간 이동해서 오후 4시 반 이즈미르 공항 도착, 6시 정도에 터키항공 TK233 하나편을 탑승해서 저녁 7시 10분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짐 찾고 시내 호텔로 이동하면 저녁 9시경 도착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틀 동안 이스탄불을 진득하게 둘러보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초저가 120만원짜리 패키지랑 진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아침에는 유럽풍 궁전의 끝판왕 돌마바흐체 궁전의 내부까지 싹 관람하시고 이어지는 비산틴과 오스만이 공존하는 상징 성소피아 성당도 내부로 투어합니다. 블루 모스크와 히포드롬 유적지도 방문하죠. 그런데 이 돌마바흐체 궁전과 성소피아는 초저가 패키지에는 옵션 투어로 묶여 있어요. 성소피아, 돌마바흐체, 예레바탄 지하 궁전까지 묶여서 총 180유로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포함되어 있죠. 투어 후에 점심은 이스켄다르 케밥, 이스탄불에서 유명한 케밥이죠. 막 우와 하는 특식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단체식보다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오후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유람선으로 도비는 크루즈 투어, 두 상품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상품은 전세선 크루즈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단체 여행이라서 20명에서 30명이 저희 단체인데 이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저녁에는 분위기 있는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튀르키의 달콤한 디저트 바클라바를 먹으며 이스탄불의 마지막 밤을 우아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야경 투어도 있어요. 보스포러스 야경 감상하면서 음료 한 잔, 이건 70유로, 초저가 상품은 80유로죠. 뭔가 이거 다 10유로씩 맞춘 느낌이죠. 여튼 야경 투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먼저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요. 이렇게 7일차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튀르키예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떠나기 전까지 이스탄불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먼저 방문할 곳은 바로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죠. 초저가 패키지에선 이걸 포함한 고고학 시리즈 옵션 투어로 180유로를 따로 받아요. 테라스 하우스니 사도 요한 교회니 이것저것 묶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딱 괴레메 야외 박물관하고 이 고고학 박물관 정도만 가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상품은 포함되어 있어서 좋긴 하네요. 다음은 오스만 제국의 심장 톱카프 궁전, 보석과 보검, 유물들이 가득한 황제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오후에는 여행의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이스탄불 최대 전통시장 그랜드바자르에서 선물도 사시고 현지 분위기 물씬 풍기는 피에로르티 언덕에서 이스탄불의 전경을 감상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이 두 일정은 두 개의 상품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죠. 저녁 9시 45분 대한항공 KE956편 탑승해서 다음날 오후 1시 55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9일간의 튀르키예 여정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두 상품의 핵심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항공과 출도착. 비행기는 두 상품 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합니다. 항공 출도착 시간도 엇비슷해서 두 상품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일정과 이동 시간을 볼 텐데요. 일단 일정에서는 숙박만을 위한 앙카라 같은 도시는 제외하고 설명하면요. 120만원 패키지에서는 튀주게로스 부르사가 포함되어 있고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빠져 있어요. 다만 그 빠진 점을 이스탄불을 하루 종일 투어하는 하루를 더 벌게 되었죠.
자, 그 다음 튀르키예 패키지에서는 제일 힘든 부분이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라 긴 이동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국내선 2회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반 패키지에서도 20만원 정도 더 비싸긴 한데 국내선 2회 상품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국내선 2회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일반 패키지 이동 시간을 보면 이스탄불에서 베이파자르 이동 5시간, 이후 앙카라까지 1시간 반, 앙카라에서 튀지겔 2시간, 튀지겔에서 카파도키아 2시간, 카파도키아에서 오블로칸까지 2시간 반, 오블로칸에서 안탈리아 5시간, 안탈리아에서 빠무칼레까지 3시간 반, 빠무칼레에서 슈린제까지 2시간 반, 슈린제에서 에페소 30분, 에페소에서 아이발릭까지 2시간 반, 아이발릭에서 부르사까지 3시간 반, 부르사에서 이스탄불까지 2시간 반입니다. 모든 이동은 버스로만 이동했고요. 총 이동 시간은 33시간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패키지의 국내선 2회 이동 시간을 따져볼게요.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일정은 시내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 짐 붙이고 짐 찾고 다시 시내로 오는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 가는데 국내선을 타죠. 이스탄불 시내에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1시간, 이스탄불 공항에서 짐 붙여야 1시간 먼저 가서 대기 1시간, 이스탄불에서 카이세리까지 비행시간 약 1시간 30분, 공항에서 짐 찾고 나오는데 1시간, 카이세리 공항에서 카파도키아까지 1시간, 카파도키아에서 버스로 꽃냐 3시간 반, 꽃냐에서 아피온 2시간 반, 아피온에서 안탈리아 4시간, 안탈리아에서 빠무칼레 3시간 반, 빠무칼레에서 에페소 2시간 반, 에페소에서 이즈미르 공항까지 1시간 이동해서 공항에서 짐 붙여야 1시간 먼저 가서 대기 1시간, 이즈미르 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분, 이스탄불 공항에서 짐 찾고 나오는데 약 1시간, 이스탄불 공항에서 시내까지 1시간 이상 국내선 2회 탔고 나머지는 버스로 이동해서 총 이동시간은 26시간 40분입니다. 총 이동시간의 차이는 약 6시간 20분의 차이가 발생하네요. 자, 이제 쇼핑센터 방문 일정을 한번 볼게요. 쇼핑센터는 뭐 가서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방문 자체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구매에 대한 심리적 압박, 제일 중요한 건 쇼핑센터 방문으로 인한 투어 일정의 축소가 있겠죠. 대부분 쇼핑센터는 쇼핑센터로 이동하는 30분, 쇼핑센터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고 모여서 다시 나오고 다시 시내로 가는데 30분 정도 잡아서 시간은 한 쇼핑센터 방문마다 약 2시간 반 정도로 잡겠습니다. 350만원짜리 패키지에서는 노쇼핑이라 따로 볼 건 없고 초저가 패키지에서는 총 6회 쇼핑센터를 방문해요. 그렇다면 2시간씩 6회니까 12시간은 쇼핑센터를 위해 쓰게 됩니다. 하루에 9시부터 투어 시작해서 저녁 8시 정도에 호텔을 복귀하는 11시간이 일반적인 일정이라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최대 만 하루 정도의 일정을 쇼핑센터의 방문으로 소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호텔 비교입니다. 패키지 여행은 출발 인원이 정해지기 전부터 상품이 판매되거든요. 그래서 호텔은 보통 확정이 아니라 예정 호텔 리스트 형태로 안내됩니다. 방문하는 호텔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서 보통 그 리스트를 주고 이 정도의 호텔을 가고 어려우면 그와 동급인 호텔로 진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보통 리스트에서 제일 위의 호텔 또는 나와 있는 하나의 호텔을 비교하면 대충 호텔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호텔은 어떻고 저 호텔은 어떻고라고 하면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각 도시에서 숙박하는 호텔의 가격 비교로 여행 경비에서 호텔 비용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를 비교해 볼게요. 호텔 비용은 패키지의 비교처럼 멀리 떨어진 11월 12일 화요일 평일의 한 날짜로 동일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가 패키지 호텔부터 출발해 볼게요. 1일차 이스탄불, 이 라마다 이 호텔은 12만원 정도의 호텔이니 인당 6만원. 2일차 앙카라, 이 호텔은 128불 17만 5천원이니 약 18만원에서 인당 9만원. 카파도키아 호텔은 18만 7천원이니 19만원에서 인당 8만원. 안탈리아 비즈니스 호텔 26만원에서 인당 13만원. 5일차 빠무칼레 호텔은 30만원이고 인당 15만원. 6일차 아이발릭, 이 호텔은 단체 호텔인지 예약 자체를 아예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요금이 안 나와요. 그럼 평균 요금으로 조금 더 쳐줘서 인당 10만원 잡을게요. 7일차 이스탄불은 1일차와 같은 인당 6만원이에요. 8일차는 기내박일이 총 7박 했고요. 1인당 총 숙박비는 67만원 들었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가볼게요. 이스탄불 1일차 16만원인 인당 8만원, 2일차 카파도키아 동굴호텔 25만원, 26만원 잡고 1인당 13만원. 3일차 아피온 호텔은 45만원, 좀 비싼 호텔이죠. 인당 23만원. 4일차 안탈리아 호텔은 21만원이니 22만원 잡고 인당 11만원. 5일차 빠무칼레, 와우, 78만원이면 인당 40만원이네요. 6일차 이스탄불 1일차와 같죠? 인당 8만원. 7일차는 뭐 이거 리스트를 보면 1일차 6일차와 다른 급의 호텔인데 뭐 이스탄불에서 동일하게 숙박하니까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겠죠. 연박인데 말이죠. 그래도 나와있는 쉐라톤 이스탄불 시티센트의 이 호텔을 보면 23만원이니까 인당 11만원 잡아줄게요. 자, 그럼 동일한 7박에 총 숙박비는 인당 114만원 들었어요.
옵션 투어는 두 상품 비교를 하기 위해 모두 전부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카파도키아 지프 사파리 투어 80유로, 카파도키아 열기구 310유로, 안탈리아 유람선은 포함, 파무칼레 카트 투어 포함, 이스탄불 야경 투어 70유로, 고고아 박물관 카파도키아 규레메 박물관 포함되어 있고 돌마바우체 궁전 성소피아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옵션을 다 한다는 가정으로 460유로에서 72만원입니다. 저가 패키지는 이스탄불 예레바탄 사라이 지하궁전, 성소피아 돌마바우체 궁전에서 180유로, 고고학 시리즈 180유로, 올림푸스 케이블카 90유로, 카파도키아 열기구 320유로, 카파도키아 지프 투어 90유로, 파무칼레 카트 투어 60유로, 이스탄불 야경 투어 80유로, 안탈리아 유람선 60유로, 총 다 해서 1060유로, 166만원 들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총 결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열매를 딸 시간이죠. 먼저 항공시간 차이는 없고 이동시간은 저가 패키지가 6시간 40분 더 이동했고요. 쇼핑센터의 방문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은 저가 패키지가 12시간가량 더 소요했습니다. 호텔은 프리미엄 패키지가 좀 칠박해서 47만원가량 숙박비에 더 투자했어요. 총 비용은 프리미엄 패키지가 360만원, 옵션 투어 72만원에서 432만원, 일반 패키지가 상품가 124만원에 옵션 투어 166만원에서 총 29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쇼핑하는 비용을 조금 추가하면 300만원이 조금 넘겠네요. 비용만으로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식사의 차이가 있고 쇼핑센터 방문으로 저가 패키지에서 하루가 안 되는 일정을 조금 더 쓴 셈이죠. 자,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을지가 궁금하네요. 과연 프리미엄 패키지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을 더 줄 만큼의 가치가 있으셨을까요? 일반 패키지는 진짜 파격적인 가성비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휴가 시간, 식사의 만족도, 여행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는 꼭 해보고 떠나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알고 떠나는 여행과 모르고 떠나는 여행은 정말 천지 차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튀르키예 여행 선택의 돋보기 같은 역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행을 떠나는 모든 분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 트래블 메이커는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